여러분의 무릎 관절 나이는 몇 살인가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 8가지 항목 중에 본인이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환의 관절연구소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환입니다. 오늘은 내 무릎 나이 몇 살일까요? 계산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정밀 검사 해보는 게 정확하지만 그래도 엑스레이나 진료 없이 내 무릎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 무릎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무릎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무릎 관절 나이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나이는 50대인데 무릎은 70대처럼 아프신 분들 계세요. 아직 60도 안 됐는데 무릎이 너무 상해서 무릎이 펴지지도 않아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80대, 90대인데도 잘 걸으시고 무릎에 주사 한번 맞으신 적도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무릎 관절이 실제 나이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은 모형이 이렇게 생겼죠. 대퇴골, 경골, 그리고 앞에 슬개골이라고 하는 무릎뼈, 이렇게 3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관절염은 대퇴골과 무릎 정강이 뼈 사이에 이 연골이 닳아가면서 마모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연골이 닳으면 당연히 이 뼈와 뼈 사이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 관절 간격, 그리고 우리가 골가시, 뼈가시라고 부르는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뼈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러한 골극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관절의 나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랄지 MRI랄지 환자분의 증상이랄지 생활 습관 등등을 통해서 평가를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내 무릎 건강 상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 8가지 항목 중에 본인이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아파요. 특히 무릎 앞쪽이 아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프다. 이거 무릎 연골의 마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2번째, 10분 이상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바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무릎이 뻣뻣해져서 무릎이 잘 안 움직여요. 몇 번 움직여줘야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러한 증상, 초기 관절염의 사실 대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관절의 윤활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초기 관절염 신호일 수 있어서 체크해 보시고요. 3번째입니다. 쪼그려 앉아서 좀 일을 하거나 양반다리라고 그러죠. 바닥에 앉아 있기가 어렵다, 혹은 내가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어봤는데 무릎 뒤쪽 오금부리라고 그러죠. 오금이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아요. 무릎이 다 안 펴져요. 이거는 관절의 운동 범위, 가동 범위가 감소했음을 뜻합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4번째, 무릎이 아파서 주사나 물리치료 등을 내가 한 달 이상 받은 적 있다, 혹은 과거에 젊었을 때 포함해서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골절도 포함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아무래도 무릎이 수술받지 않은 사람과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관절 나이가 높아지겠죠. 체크해 보시고요. 5번째, 좀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무릎이 붓는다, 혹은 쑤신다, 물이 차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이게 관절에 부종이나 염증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관절 나이가 올라가겠죠. 6번째, 무릎에서 자주 뚝뚝 소리가 나요. 물론 이제 젊었을 때 뚝뚝 소리 나는 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소리가 나고 그런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연골이 손상되거나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뚝뚝 소리가 계속 난다? 체크 항목이고요. 7번째, 무릎 통증으로 결국은 내가 좋아하던 운동을 포기했어요, 혹은 운동을 줄였어요, 내가 직장을 바꿔야 했어요, 하던 업무를 변경해야 했어요. 이렇게 뭔가 무릎의 기능이 제한이 발생을 해서 내 취미생활이나 내 직업에,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 이런 분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과체중입니다.
흔히 BMI라고 그렇죠. 내 체중과 신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BMI가 25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무릎에 다른 정상 체중인 분들보다 많은 스트레스가 가기 때문에 무릎에 나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본인이 몇 개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0개에서 1개. 이런 분들은 본인의 실제 나이에서 10살을 빼시면 내 관절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 내지 3개 항목에 체크가 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한 50에서 70대 정도에 해당하신다고 한다면 실제 나이와 내 관절 나이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 나는 평균적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4개 내지 5개 정도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실제 나이에서 한 10살 정도 더 하셔야 됩니다. 6개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심각합니다. 내 실제 나이에서 15살 혹은 8개 다 체크되신 분들은 한 20년 더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무릎에 대해서 본인이 집에서 해결 못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정밀 검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한 6개 이하인 분들, 5개까지 정도인 분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더 나이 들면 안 되잖아요. 더 늙기 전에 관리를 해야겠죠. 일단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평지 걷기 혹은 자전거, 이제 실외 자전거보다는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영 같은 이러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정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까도 과체중 말씀드렸지만 체중 감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1kg만 줄어도 한 3kg 정도의 무릎 하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늘지 않도록 꼭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특징이 있어요. 집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 위에 잘 안 앉아요. 꼭 바닥에 앉고 소파에 등을 기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좌식 습관을 자꾸 하시게 되는데 그 좌식 습관은 굉장히 무릎에 안 좋습니다. 또한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바닥에 걸레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손빨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무언가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의자에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훨씬 우리보다 이제 덩치도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데 오히려 무릎 관절염은 동양권에서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닥에 쪼그려 앉는 습관, 좌식 습관은 꼭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허벅지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 대표적으로 이제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죠.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퇴사두근 이렇게 강화하는 운동법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관절에 좀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혹은 병원에 가셔서 무릎에 좀 도움이 되는 뼈주사라고 하는 그런 통증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제 말고요.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성분들을 보충해주는 연골주사라든지 PN 제제 주사, 대표적으로 콘주랑 같은 주사제가 있죠. 이러한 것들 보충해주는 건 적절한 시기에 관리를 하면서 무릎의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으니까 그러한 치료들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 관절도 나이를 당연히 먹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시면 지금보다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집에서 무릎 관절 상태 체크해 봤는데 생각보다 체크 항목이 많아요. 이러신 분들은 꼭 가까운 무릎 치료 잘하는 병원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검사 받으시고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 무릎 나이 검사하는 방법,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무릎 통증 없는 건강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